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모두 맞으셨어요?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맞지 말아야 할지 혹시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서 그 부작용이 꽤 있다는데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백신 맞고 나서의 후유증 아니면 백신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결정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함께 마음으로 결정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소아마비 또는 천연두, 홍역 이런 예방주사를 맞음에 있어서 망설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런 예방주사는 전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맞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또는 코로나 백신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왜 망설임이 있을까요? 이것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천연두나 소아마비, 홍역 이런 것들은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그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주사를 맞고 나서의 어떤 부작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작용은 별로 없고 그리고 그런 질병으로부터 예방해 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별 고민 없이 맞게 되는 거죠.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70년대생 이때까지만 해도 한 반에 한 명이나 아니면 두 반에 한 명 정도 이렇게 소아마비로 좀 불편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소아마비로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예방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독감 주사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독감은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올해는 이것이 유행할 거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된다면 별로 예방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방률이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주사는 맞았는데 예방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아이 다음부터는 안 맞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그 백신도 맞았는데 맞고 나서도 또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백신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도 다시 이제 감염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감염이 될 뿐만 아니라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 그 당시에 그 부작용이 꽤 심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에게 망설임이 있게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제가 20대에 처음으로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그랬는데 보건소에 가서 큰맘 먹고 아유 나도 한번 맞아보자 하고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세게 알았는지 정말 그냥 독감이 걸린다면 그럴 것 같아요. 아예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날 저녁에 밥도 먹지 못하고 여름 펄펄 끓고 막 팔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차라리 독감이 오면 걸리자. 예방주사 맞고 이렇게 고생할 거면 뭐하러 맞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제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한의대를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는 과정에 실제로 독감이 찾아오더라도,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넷이다 보니까 그 중에 셋이 한꺼번에 독감이 걸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독감이 걸려서 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내원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또 한약으로 쉽게 하루 내지는 한 3일, 길면 4일 정도에 걸쳐서 치료를 하면 쉽게 치료가 되는 것들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너무 고생했던 그 기억 때문에 맞지 않기 시작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한의학을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또 한약으로 치료가 잘 되니까 어차피 독감이 찾아오더라도 치료되니 그냥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이렇게 뭐 고생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주사를 맞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내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2년에 걸쳐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백신을 맞으라고 하고 그리고 감염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내심 저는 이제 독감 주사 맞고서 그렇게 고생했던 것처럼 이 백신 맞고 나서 또 어떤 고생을 하게 될지 그거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런 염려가 있어서 안 맞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료하면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직접 감염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서 격리되어 있으면서 한 달 이상 입원 치료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퇴원을 했는데도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폐동맥 혈전증이 생기면서 이제 폐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그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 숨쉬기조차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화장실도 아예 가지를 못해서 그냥 침대에만 누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걸음 걷기도 힘들어하고 숨이 차서 말도 하기 힘들어하고 이렇게, 그리고 힘들어서 밥도 먹지 못하고 거의 뭐 정상적인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된 것이 코로나 그 백신 주사를 맞고 그러고 나서 내가 부작용으로 아프냐 안 아프냐 이것은 견딜 수 있느냐, 좀 견디기 어려우냐,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좀 더 그 심각한 상태까지 나아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났다 하더라, 생존한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이렇게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물론 지금 백신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을 때 고생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맞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이제 주중에 맞으면 혹시 진료에 이제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주말에 토요일에 맞았는데 맞고 하루 종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별거 아니네. 그러고서 이제 별 준비 없이 그냥 이제 퇴근을 했는데, 집에 가서 갑자기 저녁 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제가 체온계가 집에 없어서 재지는 못했지만 한 39도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밥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한 이틀을 꼬박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다시 출근해서 약을 챙겨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1차는 그렇게 고열이 나면서 밥 못 먹고 이렇게 힘들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또 있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2차를 맞았어요. 그런데 2차를 맞고 나서는 2차를 맞고서도 그날 하루는 또 저녁 때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뭐 몸이 좀 약해서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뭐 병치레도 많이 했고 많이 이제 통증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통증은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허리 이하로만 통증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팔뚝도 살짝 아프긴 했지만 골반 이하로 통증이 그냥 1초도 쉬지 않고 갑자기 막 그냥 다 몸을 부술 것처럼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초 간격으로는 한 번씩은 무슨 감전되는 것처럼 찌릿하게 막 놀라면서 그렇게 통증이 오고, 이렇게 밤새도록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백신 1차 때 이제 고열이 나면서 이렇게 아팠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엉덩이 밑으로 아프니까 참, 이게 제가 지금 실수네요. 이게 그 백신 맞고 바로가 아니라 백신 맞고 2차에서는 멀쩡하게 잘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팔하고 다리하고 근육통만 살짝 있다가 이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2차는 수월하게 지나갔네 했는데, 백신을 맞고서도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다시 나타난 거네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잠깐 혼동이 있었는데요.
백신 맞고서도 한 달이 더 지났는데 그날 갑자기 막 이제 골반이 아프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잠시도 쉬지 않는 통증 이걸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날밤을 새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러니까 백신은 맞은 지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거 부작용일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증과 가장 유사한 통증이 언제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니 1차 때 그 열이 나면서 그 전신 동통이 왔던 그 동통이 그 이제 정도만 조금 더 심하게, 조금 더가 아니라 훨씬 더 심하게 왔다. 이제 그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요일 밤을 지내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다행히 제가 이제 당귀하고 단삼을 발효시켜 놓은 그런 액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발효 과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산화질소가 생성될 수 있게 산화질소를 고정화시킨 그런 발효액 상태로 이렇게 발효해 놓은 당귀 단삼 발효액이 있었는데 이것을 평소에는 하루에 한 500ml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루에 2리터를 다 먹었어요. 그래 아침부터 밤까지 2리터를 조금씩 계속 마셨더니 거짓말처럼 그날 저녁 때 되니까 90% 이상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맞으신 분이라면 1차를 맞으신 분이라면 이제 이런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분한테 저희 경험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갑자기 밥맛이 너무 없어지면서 그냥 먹으면 그럭저럭 소화는 하는데 입맛이 전혀 없으면서 아예 음식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이 너무 없어지고 지금 뭐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70대, 80대가 돼서 기운이 없다면 이런 모습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제 기운이 없어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은 이제 그 심근염 증상처럼 심장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슴 중앙 부위가 이제 쪼이듯이 아니면 찌르듯이 이렇게 아파오면서 어떤 동작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숨이 차고 말할 때도 힘들고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손가락 그 끝 부위가 그냥 다 터져나가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오니까 뭘 할 수도 없고 내가 뭔가 이제 스스로 마음의 어떤 불안증 때문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 없이 이렇게 통증이 오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 백신의 어떤 부작용일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그냥 아프니까 도대체 왜 아픈가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백신 후유증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잘 체하고 이랬던 분들은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도 그 소화기 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감기가 잘 걸리고 아니면 기관지가 안 좋았다든지 이제 비염이 있었다든지 폐 기능이 좀 떨어졌던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똑같이 그 후유증이 오더라도 이렇게 폐 쪽으로 집중해서 더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근데 이제 평소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여기저기 뭐 근육통이 좀 심했고 저처럼 제가 이제 좀 그랬거든요. 이제 평소에 좀 허리가 좀 불편했고 또 팔다리가 좀 무겁고 이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혈액순환 잘 안 되고 힘들었던 분들은 이제 백신 맞고 나서도 그쪽으로 그 후유증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의 공식처럼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내가 안 좋았던 부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신을 맞기 전에 이제 소화기가 안 좋았던 분들은 그 며칠 전부터
소화기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조 식품들을 이렇게 복용을 한다든지 이런 그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그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또 보조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용해서 내 몸의 그 컨디션을 어느 정도는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백신을 맞게 된다면 그 부작용 내지는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덧붙여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당귀단삼, 그 한약재 이름이에요. 그 당귀단삼 발효액을 먹으면서 제가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각종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에게 그 증상에 맞는 약들을 드렸을 때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조절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 그 백신을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그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힘들게 되었을 때 그것을 견뎌내기 힘들 정도의 어떤 건강 상태라면 저도 그냥 맞지 않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평소에 그 혈전용해제를 드셔야 될 만큼 그 혈관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은 백신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뭐 안 맞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1차적으로는 이제 백신 주사를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백신을 맞고 나서 그냥 타이레놀이라는 약 한 가지에만 의존해서 그 상황을 견뎌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맞는 내가 이렇게 손가락 통증이 온다, 아니면 가슴 통증이 온다, 아니면 관절 통증이 온다, 아니면 이제 그 식욕 부진이 온다. 그러면 그 상태에 맞는 약들을 한의원에서 이렇게 조제해서 드신다면 그것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한 가지 질환을 또는 그 후유증을 극복함에 있어서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으니 병원에서 극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저는 그 건강을 돌봄에 있어서 그래요. 항상 사람 중심해야 된다. 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서 양방의사, 한의사 또는 뭐 물리치료사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1차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제 저는 그건 치료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그렇게 극복을 한다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백신을 맞아야 할까, 맞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 판단 기준은 이제 혈관 질환이 너무 심한 상태 또는 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 지금 현재도 밥을 거의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분들이라면 외부 활동을 좀 피하는 방법으로 그 조심을 하면서 그냥 백신 주사는 맞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택이지만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린다면 그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저는 백신을 일단은 맞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맞고 나서의 후유증은 이렇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또는 한의사 선생님과 평소 나의 주치의로 삼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방법을 찾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